안녕하십니까. 적골대사 김민석입니다. 적골대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적골은 뼈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골원이라고 예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는 뼈를 맞춰주고, 그리고 그게 바르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측만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선천성, 그리고 우리가 특발성, 원인을 모르는 경우, 세 번째는 노인성 측만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선천성 측만증의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들, 심방결손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적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확인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경우는 특발성 측만증이 되겠습니다. 특발성 측만증은 학교 검진에서 일단 양호 교사님이, 보건 교사님이 봐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게 되겠거든요. 이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에 허리가 휘었다, 이렇게 가지고 측만증 진단을 받게 되겠고, 노인성 측만증의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휘는 거죠. 약간 코일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휘는. 측만증이 단순히 옆으로만 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 회전하면서 꺾어지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굽는다든지 그런 걸 이제 노인성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특발성 측만증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10대 소녀들이 많은데 여자에서 좀 더 빈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저 측만증이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의 80%는 측만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어떤 자세나 근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세로 인해서 어떤 근육이 일정 한 부분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허리가 약간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측만증은 10도 이상의 측만각을 보이는, 콥스 각도를 보이는 경우를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매스컴이 아니라 이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12도가 10도로 좋아졌다, 무슨 치료를 받았더니 좋아졌다, 추나요법을 받았다, 도수 치료를 받았다,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육통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허리가 휜 것 같아서 부모님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시는데요. 첫 번째, 어깨 높이가 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얘가 등이 약간 꼽은 것 같다. 또는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애 같은 경우는 치마가 돌아간다. 앉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에서는 가슴 사이즈가 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1번은 측만증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측만증은 30도 이내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보조기를 좀 채우는데, 학술적으로는 보조기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그 진행을 다른 치료나 이런 걸로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도에서 15도, 20도는 경과 관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2차 성장이 나타나기 전, 사춘기 전, 음모가 나고 이런 그 과정 전에서는 아직 2차 성징, 여자의 경우는 초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2차 성징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보통 2년 반 정도의 성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반뼈에서 뼈의 상태를 보고 그 스테이지를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6개월 간격으로 골반골에 형성되는 성장판이 사라지는 걸 확인해서 2년 반 정도를 보게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측만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월, 1년씩 막 치료받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척추를 전문한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고 만약에 어떤 통증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요통이나 경추부 통증이 동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측만 각도가 30도가 넘어가고 40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40도가 넘어가면 군대를 안 가죠.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잰 각도가 40도가 넘으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10대 중반에 어깨 높이가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도 잘 몰랐고 학생 본인도 잘 몰랐어요. 근데 급격히 이제 허리가 등이 한쪽이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엄마가 놀라서 애를 데리고 왔죠. 근데 41도 정도로 지금 체크되고 있거든요. 각도가 41도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사춘기가 아니라면, 이전에 아이라면, 어린이라면 보조기를 꼭 채워서 이 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10대 후반이 돼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본인도 이제 힘들어하긴 하는데, 우리가 예방도 중요한데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그런 근육을 충분히 양쪽 근육을 밸런스 있게 써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지만, 만약에 측만증 진단을 받는다면 정확하게 진단 기간에 맞춰서 3개월 또는 이제 2차 성징이 발현되면 6개월에 한 번씩은 방학을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서 추시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거든요. 수술은 척추를 전공한 전문의 중에서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받으시길 권유하고요. 진단은 척추를 전문하는 의사라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에서만 꼭 척추 측만증을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피가 아주 많이 나는 수술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젊은 여자분들 20대 되셔갖고 이제 측만증이라고 진단받아서 땡땡땡 치료 뭐 이런 치료들을 받았다고 해서 오시는데 측만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측만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측만증을 진단받을 때는 학교 보통 보건교사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심이 되면 엑스레이 찍음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엑스레이 찍어서 측만증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세 번째는 그럼 측만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나요법, 도수치료, 물리치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꼭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기 착용을 요한하게 되면 꼭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보조기는 학회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허리는 여러분들의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허리를 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이 뒤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거울을 봐도 허리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할 때는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유익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이걸 겁을 먹고 수술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수술을 받으시고 그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활기차고 남들한테 좀 보이기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척추 측만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고려하셔서 엑스레이는 찍어보자. 그게 제 의견이고 찍었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은 물론 마지막 방법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1번 척추 측만증인지 여부를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시고 그 진단은 척추를 전문한 의사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측만증이라고 하더라도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보조기를 차야 될 경우에는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차야 되는 불편감이 있겠지만 그 보조기를 꼭 착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만 각도가 심해지면 남자 같은 경우 군대를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때까지 끌고 나가지 마시고 수술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적골대사TV에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